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외로움으로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루틴으로 홀로 있는 시간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4가지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때로는 배우자와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로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4가지 루틴은 홀로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루틴 1. 아침을 의미 있게 시작하기. 하루의 시작은 그날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 종일 그 기운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은 아침을 의미 있게 시작하기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 밤에 잠을 설치거나 너무 일찍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규칙하게 생활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6시나 7시 같이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햇볕은 체내 시계를 조절하여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챙겨 드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부족해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 계란, 과일, 요구르트와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다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의 의식처럼 즐겨보세요. 식사 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하루의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책 중에는 마주치는 이웃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사회적 교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저 눈을 감고 5분간 깊게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이 하루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루의 계획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너무 빡빡한 일정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일 23가지를 정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틴 2. 취미 활동으로 자기 시간 즐기기. 2번째 루틴은 취미 활동으로 자기 시간 즐기기입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취감을 주며 때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에 치여 자신만의 취미를 가꿀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볼 좋은 기회입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일이나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독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지식을 쌓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눈이 피로할 때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꼭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성인용 컬러링북도 많이 나와 있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색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물론 간단한 악기를 배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악기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예 활동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좋은 취미입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식물을 키우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고 생명을 키우는 보람을 줍니다. 요리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보세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자주 해주던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를 통해 오감을 만족시키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역 내 동호회나 모임을 찾아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참여한다면 새로운 인연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틴 3. 기술과 친해지기. 세 번째 루틴은 기술과 친해지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 세대에게 기술은 외로움을 줄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는 우리를 가족 및 친구들과 연결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화상 통화 앱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나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으로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일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강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의 강의나 튜토리얼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궁금한 정보를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정보, 요리 레시피, 여행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면 일상생활의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검색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음성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OK 구글 또는 헤이 시리라고 부른 후 질문을 하면 음성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취미 활동도 추천합니다. 디지털 드로잉, 사진 편집, 블로그 작성 등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중에는 두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어 게임, 퍼즐, 카드 게임 등을 즐기면서 재미와 함께 두뇌 건강도 챙겨보세요.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새로운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더라도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술과 친해지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줄어들고 세상과의 연결감이 커집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기술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을 의미 있게 시작하기, 취미 활동으로 자기 시간 즐기기, 그리고 기술과 친해지기라는 세 가지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루틴은 모두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시간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 내면의 즐거움을 발견하며 기술을 활용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루틴 4.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루틴인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몇 개만 유지해도 그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바쁜 일상으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대신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날에 화상 통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다리는 즐거움도 생깁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메시지로라도 소식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가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로도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에게 가까운 이웃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거나 동네를 산책할 때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차 대화의 폭을 넓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일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또래 이웃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소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동시에 삶의 보람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줍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예배나 법회에 참석하고 신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신적 안정과 소속감을 줍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은 깊이와 빈도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또한 매일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의미 있는 만남만으로도 충분히 외로움을 달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4가지 루틴의 실천 방법과 성공 사례. 지금까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한 4가지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루틴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의 실천 방법. 아침 루틴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보세요. 알람을 맞추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 메뉴를 몇 가지 정해두면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과 요구르트, 통곡물 시리얼, 삶은 계란과 채소 등 준비하기 쉽고 영양가 있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아침 산책 코스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 주변 공원 한 바퀴 또는 근처 골목길을 10분 정도 걷는 등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세요. 산책이 습관이 되면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후 우울증을 앓았지만 규칙적인 아침 루틴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 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오트밀과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 종로공원에서 30분간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난 산책 동호회 회원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 지금은 주 3회 함께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취미 활동의 실천 방법.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나 은퇴 후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취미를 정해서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교재를 구입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강좌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튜토리얼과 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그림 그리기 시간, 목요일 오전은 정원 가꾸기 시간 등으로 정해두면 더욱 체계적으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정희 어르신은 정년 퇴직 후 우연히 도자기 공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 어르신은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됩니다. 제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술 활용의 실천 방법. 기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해 보세요. 많은 통신사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첩을 준비해서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두면 나중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또한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홀로 사시는 이명우 어르신은 3년 전 자녀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화상통화 앱 사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꾸준히 배웠고 지금은 주 2회 해외에 있는 자녀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즐깁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고 온라인으로 장보기까지 하는 디지털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기술 덕분에 멀리 있는 가족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집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의 실천 방법.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 오랜 친구, 이웃, 새로운 인연 등 다양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사람들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자녀에게 전화하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옛 친구들과 만나기 등의 계획을 세우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종교단체,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동호회 등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곳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는 부담 없이 관찰자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최영자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감을 느꼈지만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연습에 참여하고 분기별로 열리는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합창단 회원들과 연습 후 함께하는 간단한 식사 자리가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제겐 더 소중합니다. 합창단 덕분에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루틴을 지속하기 위한 팁. 이렇게 4가지 루틴을 시작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보통 21일에서 66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루틴을 지속하기 위한 첫 번째 팁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감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아침에 1시간 운동하기보다는 10분 스트레칭부터, 매일 그림 그리기보다는 주 2회 30분씩 그림 그리기 등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팁은 자신에게 보상하기입니다. 루틴을 잘 지켰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이나 즐거움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아침 루틴을 잘 지켰다면 주말에는 특별한 간식을 즐기거나 한 달 동안 꾸준히 취미 활동을 했다면 새로운 취미 도구를 구입하는 등의 보상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 팁은 유연성 갖기입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나 다른 일로 인해 루틴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세요. 네 번째 팁은 기록하기입니다. 달력이나 일기장에 루틴을 실천한 날을 표시하거나 간단한 소감을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기록은 성취감을 주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 팁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루틴과 목표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루틴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다양한 상황별 접근법. 지금까지 4가지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 루틴들을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정.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루틴을 조금 달리 적용하실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 어렵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2세 정순자 어르신의 경우 관절염으로 장거리 보행이 어려워 아침마다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노인 체조를 따라 하십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5분까지 할 수 있어요.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체조를 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요. 건강 상태에 따라 취미 활동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손놀림이 어려우시다면 큰 붓으로 하는 수묵화나 손가락으로 하는 터치스크린 그림 앱을 활용해 보세요. 오랜 시간 앉아있기 힘들다면 10-15분 단위로 나눠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조정.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꼭 비싼 도구나 재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집에 있는 종이와 연필로 스케치를 시작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민수 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시는데 지역 도서관의 무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고 무료 영화 상영회도 참석하고 월 1회 진행하는 신앙송 모임에도 나가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좋아요. 기술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로도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검색은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컴퓨터를 제공하기도 하니 이를 활용해 보세요. 거주 환경에 따른 조정. 도시에 사시는 분과 농촌에 사시는 분의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쉽지만 농촌은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 용이합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보세요. 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은 텃밭 가꾸기, 산책로 걷기, 마을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자연과 이웃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사시는 78세 김영우 어르신은 도시에 비해 문화시설은 적지만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들과 나누는 즐거움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텃밭에서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니 더 맛있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차이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 내에서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며 개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사시는 67세 윤미경 씨는 처음에는 늘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용기를 내서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그 시간만 되면 집을 나서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게 처음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어요.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69세 박정호 씨는 아내와 함께 있어도 각자의 취미 시간은 꼭 가지려고 노력해요. 아내는 오전에 요가를 하러 가고 저는 그 시간에 컴퓨터로 블로그를 써요. 따로 또 같이 시간을 보내니 대화할 거리도 더 많아지고 좋아요. 흔한 장애물과 극복 방법. 루틴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기 부족과 게으름. 시작하기 귀찮아서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를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운동하기보다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신기처럼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설정해 보세요. 63세 장미란 씨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귀찮아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운동화만 신어보자라고 생각해요. 신발만 신으면 어느새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습관 형성의 어려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달력에 루틴을 실천한 날을 표시하면서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1세 이승우 씨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일기 쓰기를 결심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고 침대 옆에 노트를 준비해뒀어요. 지금은 2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있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아무리 루틴이 있어도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오늘은 좀 외롭다고 인정하고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76세 최영숙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말 외로운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하게 밝은 척하지 않고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술 활용의 어려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기능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반복해서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80세 정인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처음엔 터치 한 번에 화면이 막 넘어가서 당황스러웠어요. 손주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연습했더니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배워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패 후 다시 시작하기. 루틴을 며칠 또는 몇 주간 지키지 못했다고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미 일주일을 놓쳤으니 이제 그만두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68세 김철수 씨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한 달간 아침 운동을 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했어요.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가지 루틴의 복합적 적용, 하루 일과 예시. 이제 4가지 루틴을 어떻게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아침 6시 30분 기상,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7시 정각, 간단한 스트레칭 후 아침 식사. 7시 30분, 근처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산책 거동이 불편하다면 베란다나 창가에서 햇볕 쬐기. 8시 30분, 오늘 할 일 간단히 메모하기. 9시 정각, 취미 활동 시간. 오후 10시 정각에서 17시 정각. 10시 정각, 기술 활용 시간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 보기, 가족과 화상 통화 등. 12시 정각 점심 식사. 13시 정각, 가벼운 낮잠 또는 휴식. 14시 정각 사회적 활동 시간 이웃 방문,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동호회 활동 등. 16시 정각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 마시며 휴식. 저녁 17시 정각 저녁 식사 준비 및 식사. 18시 정각 텔레비전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19시 정각 가족들과 전화 통화. 20시 정각 간단한 일기 쓰기 또는 내일 계획 메모하기.
21시 정각 취침 준비 따뜻한 물로 목욕 또는 발 씻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 일과는 참고용일 뿐 각자의 생활 리듬과 선호도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을 갖되 너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77세 이정숙 어르신은 처음에는 시간표를 너무 꼼꼼하게 짜서 오히려 스트레스였어요. 지금은 큰 틀만 정해두고 유연하게 조정하며 지내요. 비 오는 날은 산책 대신 실내에서 체조를 하고 몸이 피곤한 날은 낮잠을 더 길게 자기도 해요. 그래도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건강한, 그러나 현실적인 태도. 마지막으로 루틴만으로 모든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모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82세 박만석 어르신은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거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4가지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침을 의미 있게 시작하기, 취미 활동으로 자기 시간 즐기기, 기술과 친해지기,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이 4가지 루틴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적용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당장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다독이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더 친해지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자신을 좋아하고 스스로와 잘 지내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루틴이나 외로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소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